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민간위원 50여 명이 참여하는 먹거리위원회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선순환 먹거리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군산 로컬푸드 매장 5곳의 참여 농가는 2천여 곳. 농가당 2곳에서 4곳에 중복 납품하는 농민이 대부분입니다. 올해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80만 명을 넘고 17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안에서 소비하기 위한 선순환 노력의 결실입니다. 군산시가 농가 소득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농민과 공무원,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한 먹거리위원회가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생산품을 지역민들이 우선 소비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촌 소득을 높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역에 있는 소비자가 지역 먹거리를 이용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함과 동시에 생산자의 판로 고민도 해결하는 중요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위원회는 군산시의 먹거리 정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생산자와 소비자, 행정이 함께하는 먹거리 환경을 만듭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참여합니다. 이 먹거리위원회는 기존의 행정중심의 특정 소수 참여가 아닌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먹거리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 먹거리 기본조례는 지역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안정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례입니다. 로컬푸드와 학교급식을 통해 선순환 구조는 마련됐지만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실행 방식도 위원회가 정합니다. 기후위기로 흔들리는 농업, 민관의 협력으로 새로운 선순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첨보가 설립한 자회사인 새만금 BAM이 새만금의 2차 전지 제조 시설을 건립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BAM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BAM은 내년 상반기 새만금 산단의 2차 전지 전해액용 첨가제 공장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연간 2,000톤의 제품을 생산하며 15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중국 국가급 하이테크 기업인 중국의 T그룹이 새만금에 274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최근 중국 수저우시 소재 T그룹 회장과 면담을 통해 투자 의향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의향서에는 T그룹이 오는 2026년까지 새만금 산단에 274억 원을 투자해 전동공구와 의료기기 생산기지를 짓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T그룹은 산하의 11개 자회사와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는 중국 국가급 하이테크 기업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내년 하반기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기본계획 재수립은 지난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30억 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수립의 기본 방향은 산업용지 확대 등 토지 이용계획 재수립과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산업, 관광마이스 허브 구체화 등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도는 새만금 기본계획 1차 시안이 올해 말에 마련되고 내년 하반기에 새만금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아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인구정책 신규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내년도 신규 인구 정책으로 5대 분야 12개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키움우뜸 가족 행복도시 구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임산부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서 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대응 담당관 부서 신설과 5대 전략 17개 과제 92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군산시가 교통과 생활안전, 재난재해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스마트 도시과 신설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스마트 도시과를 신설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직 개편안은 다음 달 시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 조례 공포와 정기 인사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스마트 도시과가 신설되면 시설관리사업소와 수도사업소 폐지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는 최근 시의회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설치와 운영조례 제정안을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시장은 매년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2명의 청사 건립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의회 청사는 단독 청사로 추진하지만 건립 비용이 400억 원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10여 년 전 도로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군산 삼북동의 공룡 발자국이 일반에 공개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관광시설이 없다 보니 방문객이 많지 않습니다. 군산시는 관광과 교육, 체험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국립박물관 건립에 나섰습니다. 오랜 세월 지층에 묻혀 있다가 모습을 드러낸 공룡 발자국. 경사진 커다란 바위에 삼지창 모양의 발가락 3개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기원전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 시대에 살던 공룡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지난 2013년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국내 최대인 62cm 크기의 초식 육식공룡과 익룡 발자국 280여 개가 무더기 확인됐습니다. 이듬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후 10년 동안 학술 연구와 보존 처리, 26억 원을 들여 보호건물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수학여행 지도자나 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한 달 평균 방문객은 500여 명. 주변에 관광시설 등이 없다 보니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군산시는 관광과 교육, 체험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국립박물관 건립에 나섰습니다. 군산은 육식공룡, 초식공룡, 익룡 등 280여 조구 발자국이 있는 화석산지를 보유한 곳으로 고환경, 고생물과 관련된 문화시설이 부족한 서해 지역의 문화교육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결과가 나오면 정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사전 평가를 통과하면 국비 확보 등 박물관 건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립전시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후 관계 절차에 따라 설계, 건축, 전시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1억 년 전 땅속에 묻혀있던 공룡 발자국. 세상 밖으로 모습은 드러냈지만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립박물관 건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군산시가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교육사업과 관련해 올해 교육발전 특구 지정과 성인 문해교육,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대학 지원 등 교육보조관 7개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3년 동안 126억 원을 지원받아 교육혁신 공동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교육도시 기반을 다지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군산 금광 행복주택에 54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착공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금광 행복주택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올해 말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광 행복주택은 지난 2022년 준공된 98세대 아파트로 취약노인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 저감 효과와 함께 발전 수익으로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스테이 창업과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집합니다. 군산시는 LH 전북본부와 협력해 예비 창업과 창업기업 지원에게 최대 2년 동안 보증금 350만 원과 임대료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40명의 창업가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자격은 예비 창업자와 7년 미만의 창업자나 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시는 내년에도 15가구의 신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명예통장이 군산시와 외국인 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8월 위촉된 제2기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당이 사고가 발생하거나 친선 행사에 적극 나서는 등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통잔당은 지난달 군산 앞바다에서 전복사고로 인도네시아 선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군산의 외국인 주민은 만여 명에 달합니다. 군산시가 모녀의 하루에 이어 아빠와 아들의 캠핑 여행을 진행합니다. 군산시는 다른 지역에 사는 아빠와 아들로 구성된 부자 24팀 캠핑족을 대상으로 7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캠핑 여행은 30일부터 이틀 동안 군산 청암산 오토캠핑장에서 열리며 시간여행 마을과 전통시장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아빠와 아들은 군산시 공식 사회관계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입니다. 군산 여성들의 화합과 역량결집을 위한 한마음대회가 열렸습니다. 군산시는 월명체육관에서 여성 한마음대회를 열고 여성복지유공자 표창과 명랑운동회를 진행했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는 민간인 부문의 이목순 한국부인의 군산지부 부회장 등 4명이 받았으며 공무원은 고수민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수상했습니다.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13개 여성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 증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미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교육급여 수급 청소년 22명과 함께 걸으며 동행하는 견학을 진행했습니다. 설문을 통해 14세까지는 롯데월드 패키지 관람과 15세 이상은 음악 프로그램 생방송을 방청하게 했는데요. 수혜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소령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통원교회 착한 가게 인증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일성 목사는 가입을 통해 더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